자, 그럼 오늘 상담 도와주실 이 챔피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일단 뭐 시장이 오늘 요즘 네. 들어서 계속 재미가 좀 없는데 오늘은 뭐 개인도 적극적으로 사주질 않네요. 네, 뭐 일단 시장 자체는 행보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뭐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관점에서 계속 지속성으로 그 이벤트성의 어떤 발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잠잠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이 그 행보 장세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미국 시장은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역시 개별 장세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슈에 좀 민감한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슈는 개별적인 이슈의 흐름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중국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헝다 리스크가 이제 또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성이 조금 아리가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말이라서 내일 어떤 디폴트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국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디폴트가 일어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헝다 리스크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하락성보다는 어떤 단발성의 어떤 시장의 단기성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으로 좀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어떤 흐름 자체가 횡보성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요인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순환 구조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닥에 매수를 해 들어오다가 조금 매도로 전환되긴 했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또 코스피를 좀 일부 매도하고 오늘은 또 하단 그 박스권 하단 쪽으로 최근 6거래일 동안에 박스권 하단 자리에 오니까 또 코스닥을 또 일부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행보 장세가 이어지지만 결국 한 번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저는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번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고 또 다른 그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진행대로 가면서 시장은 거기에 맞는 흐름을 가져갈 거니까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후에 좋아질 기업, 산업들의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락 시에는 기회로 그리고 기대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는 거 그대로 유지하고요. 위쪽으로 돌파 그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는 그 아래쪽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정도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역시 위쪽에는 최근에 있었던 이 흐름의 6거래일 정도 사이점을 보면 될 것 같고요. 303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서는 강한 흐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하단 쪽은 3000포인트를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관점에서 행보 장세의 방향성이 좀 일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관점 좀 지켜보고요. 내려왔을 때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변동성이 있을 뿐인 거지 올라가는 흐름은 또 역시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흐름 자체에서 좋은 기업을 찾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일단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뻔한 테마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 시장 횡보는 맞다. 하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닉네임 써니님께서요. SK 종목 말씀하셨고 29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 비중은 10%.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추매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SK 오늘 25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10월 13일쯤부터 해서 이 종목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좀 추가 매수 타이밍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저는 조금 더 SK 자체적으로 투자를 얘도 원래 박스권을 상당히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 변동성이 갑자기 커졌잖아요. 뭐 계열사 쪽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행보성 흐름에서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거는 저는 23만 원 아래쪽이야 돼야 된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가격 이외에는 투자성이 없다라고 판단됐고요. 동일합니다. 추가 매수 관점은 23만 원 아래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내 매수가가 확실하게 내려오고 반등 시에 저기 고가를 가지 않아도 나는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 종목도 역시 23만 원대 아래쪽 저는 가장 좋은 가격대는 22만 원입니다. 22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 그 가격은 SK를 사면은 이익밖에 안 주는 가격이니까 SK의 이익이 좋은 유리한 가격을 좀 기억해 놓고 그 가격 아니면 매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SK 23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또 유튜브 다음 분입니다. 들국화가 아이디이시고요. 현대제철 종목 35,0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담으셨습니다. 익절할까요?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현대제철 수익 좀 많이 나셨어요. 오늘 44,000원. 3% 가까이 떨어지는데도 수익권에 계십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조금 더 가져가도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팔면은 계속 또 매수가 와서 또 더 들고 가야 되나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뭐 엄청 올랐다 2배 정도 가까이 안 되게 좀 올랐다가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는 상황인데 안 팔고 가만히 들고 가 있으면은 계속 아까 좀 전에 봤던 게 기간적인 차이만 있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저는 적금성 투자로 계속 괜찮다. 앞으로 자동차나 조선이나 다 좋아질 겁니다. 다 좋다라고 뻔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꾸 그 지금 현재 나온 얘기에 뭐 친환경에 대해 탄소 배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피해를 볼 거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철강에 대한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철에 대해서 유지 관점은 있지만 이익이신 분들은 팔고 다시 사도 되는 적금성 투자 순환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관점이 있으니까요. 이익이 조금 있다라고 할 땐 팔고 또 떨어지면 또 다시 조금 담는 그런 전략에서 사고 팔고 전략으로 적금성으로 계속 가져가고 자유입출금식 적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드렸었는데 주식도 그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지 관점이긴 하지만 현재 관점에서 목표가를 5만 원대 두시면서 적금성으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 적금성 투자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미영님의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말씀하셨고 매수가 12만 5천 원이네요. 비중 10%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해운이랑 자동차 다 좋다고 방금 얘기했던 보셨는데. 거잖아요. 네. 역시 또 동일합니다. 적금성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흐름을 봐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조선도 제가 얘기한 지도 한참 됐었고 그 오름세가 있었는데 지금 꺾여 내려와서 현대중공업 상장하는데 더 떨어지고 이런 흐름에서 뭐 기업에 큰 문제가 생기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중간 지주로서의 흐름에서 계열사들의 움직임이나 자체적인 움직임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의 앞으로에 대한 회복세에 대한 그리고 경기 이 과거에도 이 조선이 한번 폭발했던 때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흐름성이 굉장히 좋을 때였는데 그때 조선이 같이 움직여졌던 게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한 방이 남아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흐름에서 천천히 적금성으로 넣어가면요. 주가가 내려가는 흐름과 동일하게 갈 겁니다. 내가 천천히 적금을 넣어가면 내가 사는 가격이 동일하게 이 주가와 동일하게 천천히 내려가 있을 거고요. 내려가 있는 행보성 흐름에서 같이 동일한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은 내 평단가는 어느 순간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한 번에 사놓으니까 안 되는 거지. 분할 매수를 들어갈 때는 단가도 같이 내려와 있고 거기서 반등을 일시적으로 주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그 순환되면서 좋은 장세가 올 때 이익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금성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현재 흐름의 어떤 하락성에 대해서 변동성에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기대로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비중에 대한 부분이 10%밖에 없으니까 한 달에 1회씩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적금성으로 조금씩 접근이 가능하다. 장기성으로는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적금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자는 전략 주셨습니다. 저가에서 분할 매수 괜찮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다음 유튜브 댓글 보겠습니다. 퉁이님께서 파라다이스 신규 매수 가능한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신규 매수 질문이시네요. 좀 위드 코로나도 이제 다가오고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실적이 안 좋잖아요. 실적이 안 중국 좋군요. 관광객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해외 쪽이 많으니까 카지노주를 본다라면은 약간 국내성으로 보고 강원랜드 쪽이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되지만 너무 위드 코로나 이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최근에 좀 올라서 그렇지만은 결제주 쪽으로 생각을 좀 돌려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카지노는 가격적으로 최근에 위에서 자꾸 맴도는 흐름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돼야 오르는 거고요. 현재 재확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한번 운이 좋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으로 좀 매력 있는 하단으로 27,000원대 좀 내려온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가 27,000원대 아래 내려왔을 때 좀 보는 관점이지만 저는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쪽이 좋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주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면 강원랜드가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